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토마토 템베거 전문가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AI 혁명 시대 투자 비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좀 더 일찍 제가 23년도에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AI 혁명 시대 관련된 강의를 해드렸으면 지금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을 텐데 그래도 아직도 AI 혁명 시대는 앞으로 32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런 생각으로 AI 혁명 시대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어떤 생각으로 이제 주식을 하는지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천지차이거든요. 내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흔들릴 때 주가가 급락할 때 오히려 더 집중 투자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4월 달 정도에 글로벌 증시가 3월부터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과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급락했었죠. 그때가 고성장 섹터들 주식을 썰어 담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조그만 돈이라도 내가 투자를 해서 잡았다면 지금 수익률이 최소한 100% 이상씩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차트로 먼저 종목을 다음 주 3강 때 1등주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4강 때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는데 오늘 미리 종목은 몇 개 다음 주 얘기할 종목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난주에 1강 때 제가 상강에 하는 추천주라보다도 이러이러한 AI 혁명시 공부를 투자 비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어떤 섹터를 봐서 그 섹터 안에 1등주를 찾아서 그것을 내가 매매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관련된 종목 이미 지금 장기 투자에 늦은 그런 주식도 많고 이미 10배씩 이상 와가지고 2년 동안 지금 들어갔을 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가 어떤 지금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리스크가 적으면서 손절하지 않을 영역에서 사서 또 내려가면 추가 매수해서 이뤄도 되는 그런 종목들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물론 이제 과거에 23년부터 AI 혁명이 시작됐을 때부터 매수해서 투자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주식도 있고요. 보유자 영역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진입해도 전혀 늦지 않는 그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주식들 그런 것도 같이 봐드릴 텐데요. 오늘 미리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AI 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1등주는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죠. 세계 1등 주식은 엔비디아다. 엔비디아가 지금 1등 됐지만 그전에 2023년도에는 봄에 시가총액이 1000조도 안 됐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 높죠. 그죠? 그만큼 그러면 지금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때 당시에 25년도부터도 지금도 올라와 있죠.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봉 차트를 보면 좀 길게 볼 수 있는데요. 보면 23년도 10월 달에도 47달러 했습니다. 지금 거의 190달러 이렇게 있잖아요. 엄청 올랐죠. 그럼 지금 저기서 여기 190달러에 지금 사가지고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190달러 사서 50% 벌기가 내년 2년 동안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저의 목표가는 23년도부터 원래부터 100배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시작점이 108달러 분할하기 전에 그러면 10.8달러에서 1000달러가 목표가입니다. 2032년까지 그럼 10년 동안 그 AI 혁명 시대 1등주기 때문에 10년 동안 100배가 오른다. 시작점이 10.8달러이기 때문에 23년도 이미 이제 주가 앞으로 예상치를 다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180달러, 200달러에서 사게 되면 1000달러 해봤자 5배밖에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인생 역전이 안 되죠. 제가 템베거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10배를 먹어야 됩니다. 최소.
그런데 AI 혁명시대 1등주는 10배가 아니라 100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를 생각하고 주식 투자하는 1등주들은 어떻게 나는 10%, 20%, 50% 먹기도 힘든데 어떻게 100배를 먹지? 어떻게 10배를 먹지? 근데 10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AI 혁명시대는 워낙 빨라요. 요즘 같으면 오늘도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국내에서도 상한가가 막 3개 나오죠?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됐어, 우리나라도.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고, 이거는 지금 신규로 사서, 들고 가기는 장기간 어려운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물론 미리 이번에 3개 봐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10월 1일 날, 자, 10월 1일 날 제가 여기서 1강을 했었는데요. 저 그래프에서요, 여기서. 지금 여기가 25달러에서 지금 60달러 가까이 왔어요? 일주일 만에 엄청 왔죠, 그죠? 요즘 이렇게 빨라요. 이게 바로, 미국 주식인 리게티 컴퓨팅이에요. 그럼 AI 혁명 시대 이미, 양자 컴퓨팅은 그 이후에 아직 산업화가 되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리게티 컴퓨팅은 아직 산업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은 이 시간 오늘 분석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식은 조금씩 갖고 있어도 되는 건데요. 보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고성장 섹터 시작하면 끝없이 갑니다. 그리고 3년이 아니라 6개월에도 몇 배 가고요. 3년이면 10배가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서 갖고 있으면 중간에 팔아먹지 않고 있으면 그 10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마로 지불하는 것은 산업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테마로 지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지만 결국은 AI 혁명 시대는 양자 컴퓨팅이 그 시대를 앞당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 종목도 있고 다음 주에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로블록스는 이미 30달러에서 150달러 왔다가 1년 만에 지금 이렇게 행보하고 있잖아요. 그럼 행보하니까 주식이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멀었지. 그래서 이것도 다음 주에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1등이 될 회사니까 장기적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한 종목 더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 종목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퀀텀스케이프입니다. 보시면 주가가 3, 4달러 있다가 지금 17달러예요. 이렇게 찌고 나가니까 저걸 어떻게 잡아? 대다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 AI 시대를 공부를 하면 AI 혁명 공부를 하면 지금도 싸다. 지금도 10배가 간다, 기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지금 사서도 가만히 갖고 10배 갈 때까지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시작점이 어딘지 알면 되는 거죠. 이 시작점은 3.4달러예요. 그럼 제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AI 혁명 시대 수혜주가 된다면 1등주가 된다면 100배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4달러 100배는 얼마예요? 340달러잖아요. 지금 15달러, 17달러예요. 그러면 사상 고점이 과거에 이 사상 고점이 131달러니까 당연히 고성장 섹터니까 사상 고점을 돌파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 3, 4달러에 사가지고 있다가 지금도 갖고 있으면 130달러 가면 돈이 되잖아요. 3, 40배, 그죠? 단 200만 원치만 사고도 100배를 먹으면 2억치를 버는 거죠. 그래서 제 AI 혁명 시대는 남들보다 빨리 시작점에서 근처에서 2억을 벌기 위해서 2억이 필요하지 않아요. 100% 수익 내기. 200만 원만 사놔도 100배를 벌면 2억이잖아요. 이 마인드를 갖고 그런 주식을 찾아내고 그 산업을 1등, 3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전고체 배터리의 세계 1등, 현재 기준으로 세계 1등입니다. 퀀텀스케이프. 양산을 내년에 양산을 한다고 해서 지금 계속 협력업체를 양산 같이 협력업체를 계속 찾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가 계속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일단 간단히 다음 주 공부할 거 미리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오늘 1등 산업을 찾아라. 그 관련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AI 혁명 시대에, 실패 없는 투자법 중에서 자, 1강은 지난주 했고요. 2강 AI 혁명 시대 1등 산업을 찾는다.
자, 1등 산업을 찾고 그다음에 다음 주 1등주를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매매를 해서 투자를 하는지, 투자를 할지 매매할지 그걸 정하는 것을 4강 때까지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강에서 하는 게 바로 1등 산업이다. 자, 그러면 산업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뭐 철강도 있고 조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전력 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된 플랫폼 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도 있고 물류부터 그다음에 식품부터 별개별 엄청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산업을 분류하면 수십 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십 가지 중에서 딱 최고를 찾아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단 한 개를 찾는다. 아니면 한 개가 아니면 최소한 몇 개만, 한 3개, 4개, 5개만 찾아놔도 그 안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1등 산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면 지금 1등 산업을 찾아서 미래 10년 뒤에도 1등 산업이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AI 혁명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1등 산업이 되려면 반드시 AI 혁명 시대에 그 흐름에 맞는, 거기에 소비가 많이 되는 그런 쪽의 산업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요거는 지난주에 한 거 잠깐 이제 전체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핵심만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겁니다. 자, 2012년도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때는 2012년도는 그러면 거기서 1등 산업을 찾으려면 4차 산업혁명은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시대예요. 즉 네이버, 아마존, 알파벳, 구글 이렇게처럼 그 클라우드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그런 시대. 즉 그리고 이제 초연결 5G라든지 이렇게 초연결해서 하는 거랑 그다음에 사람과 기계랑 연결 이런 그래서 이제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 많이 성장하는 사람과 기계가 다른 사람 연결할 때 초연결할 때 핸드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5G를 통해서 또 우리가 했죠. 그래서 5G도 10배씩 이상 가고 30배씩 가고 핸드폰 관련된 데 많이 갔었죠. 자, 그다음에 AI 시대 또 4차 산업혁명의 수혜주가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바로 배터리 산업. 즉 자동차 배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주의 1등 산업이었어요. 자동차 배터리는 지금 5차 산업혁명 1등주 아니에요. 1등 산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산업 1등 산업이었기 때문에 엄청 주가가 갔잖아요. 그죠? 관련된 수혜주가 1등주가 에코프로가 400배나 올랐어요. 시작점에서. 그러면 AI 혁명 시에 또 1등 산업 중에 그 1등주가 나온다면 그것도 100배는 오르겠죠, 기본. 그만큼 전체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를, 투자 포인트 정확히 알고 있으면 투자가 아주 쉬워집니다. 한 번 사면 몇 년 동안 팔아먹고 3배 가서 좀 팔든지 10배 가서 팔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항상 저는 이제 머릿속에, 아젠다가 있는데, 아젠다는, 자, 아젠다란 것은, 회의의 주제, 의제 이런 거잖아요. 의제를 놓고 토론하잖아요. 이렇게 토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좋은 어떤 걸 찾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의제는, 저는 AI 혁명 시대의 의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인조인간. 인조인간인가, 우리, 저 옛날 어릴 때는 인조인간 로봇, 그리고 또 초등학교 몇 학년 때는 마루타, 이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인조인간이 과연 인간하고 사람하고 기계와 로봇과 사람이 구분되지 않는 것을 저는 인조인간을 구분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이상의 단계를 말하는 거죠. 저 피부나 모든 걸 정말 배를 갈라보지 않고는 사람인지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걸 인조인간. 자, 인조인간 시대 최정점이다. 5차 산업혁명에. 그러면 앞으로 요 인조인간이 소비하는 산업이 1등 산업인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간단히 나오잖아요. 그죠?
이 관련된, 뭘까 이렇게 계속 회의 주제치 회의에 대한 제목이니까, 그 회의에 가서 내가, 나는, 동방마서는 인조인간 최고의 1등 소비 산업은 머리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인조인간, AI 혁명 시대 최적 인조인간 가장 중요한 머리거든요. 그 머리에 관련된 산업이 1등 산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 AI가 만들어간 세상과 실패하는 투자법에는 2027년부터 30년 AI 혁명 일상생활 침투 가속화. 자, 가장 중요한 요겁니다. 27년도예요. 자, 27년도와 30년까지인데, 그러면 이 관련된 27년부터 30년 사이에 생활 침투를 한다는 거잖아요. 생활의 침투. 그 얘기는 우리 바로 내가 직접 쓸 수 있고 내가 한테 직접 영향을 크게 파급이 엄청 큰 그런 게 바로 그 생활에 시작되는 게 27년도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모든 게 갖추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어느 정도의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혁명적인 삶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혁명의 과정이 있고요. 아직 성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인프라 구축하는 시대다. 그래서 요걸 생각하면, 인프라 구축이다. 내년까지. 자, 그러면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요걸 이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년부터 서비스 시작, 서비스. 그러면 서비스고, 27년도 또 자율주행차. 그럼 27년도는 결국 AI 서비스와 자율주행차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27년도 우리가 딱 보고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을 지금부터 사모은다면 27년도까지 그냥 10배는 먹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미리 내가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버는 거죠. 지금은 인프라 구축하니까 그럼 반도체 주식 사면 요즘 국내 반도체가 잘 가잖아요. 그동안 계속 안 가다가 우리나라는 AI 혁명 시대 뒤처졌죠. 그리고 일례로 딱 잠깐 보면 말씀드리면 오늘 뭐 기사도 나왔는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 미국의 빅테크 1년에 연간 40조 정도의 돈을 쏟아붓는데 데이터 센터 만들고 관련된 서비스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10배 이상을 미국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 AI 관련된 산업의 격차, 기술 격차뿐만 아니라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해서 더 크게 성공하려면 계속 이 현재 선진국을 유지하면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AI 산업을 빠르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제2의 부흥을 위해서는 AI 산업을 일으키고 해야 되는 거죠. 확산을 빨리빨리.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거의 알고 있으니까 잘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데요. 말씀드렸는데 자, 29년도가 휴머노이드 시장,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개화된다고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해놨거든. 물론 시점이 틀릴 수 있어요. 이것은 동방마사 최면 전문가 정한 거예요. 공부를 그동안 저는 AI 혁명 시대의 1등은 제가 23년당 2010년도 그때부터 인조인간이 될 거다. 인조인간 시대가 올 거다. 2, 3년 뒤에. 그럼 나는 그 인조인간이 됐을 때는 2012년도 13, 이럴 때는 엔비디아밖에 없다. 머릿속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를 그때부터 계속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처럼 29년 휴머노이드 시장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주식을 샀으면 그 기업이 앞으로 29년도까지 이 시장이 개화될 때 1등으로 갈 수 있는 그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산업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산업의 1등이 될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 그게 주식 투자인 거죠. 장기 투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딱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보세요. 요즘 같으면 자, 2032년도 양자 컴퓨팅이라고 해놨잖아요. 와, 그런데 요즘 미국의 양자 컴퓨팅 주식은 9월달 들어서 대다수 15달러에 하던 게 지금 40달러, 60달러 이렇게 왔습니다. 3배, 4배 이렇게 와 있어요. 한 달 만에.
근데 와 우리 양자 컴퓨팅 주식이 뭐 양자 컴퓨팅이 뭐 산업화되지 않을 거라고 15년, 20년 걸린다. 젠슨 항이 작년 뭐 올해 초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밈 주식이다, 테마주다 그렇게 치부하고 멀리합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 그 산업화가 됐을 때 그때 사면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적은 돈을 필요한 거예요, 이때 당시는. 그래서 아직 양자 컴퓨팅은 산업화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지만 될 거로 보입니다. 그게 저는 32년도다. 그러면 앞으로 7년 뒤인데 그러면 7년 뒤에 그 산업화되면 이것은 혁명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컴퓨팅 기술의 혁명의 수준 넘어서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난 주식은 100배씩 간다 그랬잖아요. 혁명이 계속 몇 번씩 일어나면 시대에 맞게 4차 산업의 혁명도 되고 5차 혁명도 수혜가 되면 1000배가 가는 거죠. 그게 엔비디아였죠. 그러면 지금부터 100배, 1000배 가면 앞으로 혁명도 있고 AI 혁명 시대 수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뭐 인조인간 시대 수혜가 되고 그러면 1000배씩 가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상세한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좀 러프하게 공부해도 원래 하나의 시대 흐름이 시작되면 세밀한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큰 흐름만 기억하고 그 아젠다를 갖다 놓고 1등주를 찾으면 거기에서 그냥 내 몸을 맡기고 투자에 물 흐르듯이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AI 4차 산업의 5차 산업의 1등주인, 반도체 1등 산업이죠. 그 다음에 AI 반도체도 그렇죠. 그러면 그 주에 1등주가 된 것은 자, 엔비디아도 그럼 그냥 사놓고 가만히 시대에 그냥 같이 유자적 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1500배씩, 1000배씩. 자, 그 다음에 2035년도 메타버스 세상이 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35년 어떤 사람은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35년도 개야 되기는 예상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저는 35년도에 1등 이 개화될 때 바로 인조인간 시대에 개화된 그 수혜주를 단 얼마라도 200만 원치 사놔야 되는 거죠. 이게 장기 투자를 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걸 이제 챗GPT를 통해서 또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머릿속은 엔비디아고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테슬라는 자율주행 FSD 아직 멀었지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자율주행에는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자율주행 되면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즉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면 인간처럼 스스로 돌아다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기 심장이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다면 지금은 이 LG화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테슬라에 납품이 되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하더라도 뭐 원통형 배터리겠죠? 그래봤자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그 LG화학이 아무리 배터리가 에너지가 좋다 해도 최대 2시간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 내가 로봇을 작업장에 넣어놓고 2시간마다 충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4시간 일하려면 거의 12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로봇이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즉 실용성이 떨어지고 효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8시간. 전고체 배터리가 8시간은 가동이 돼서 8시간 동안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전기 공급 없이 8시간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8시간 일하자 하루에. 그러면 3교대 하면 되잖아요. 그죠? 로봇을 3대만 있으면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럼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럼 여기서 엔비디아, 여기서 테슬라라든지 자율주행은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당장 뭐 수혜가 있죠. 서버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서버 로보틱스. 자, 서버 로보틱스 있고 그럼 로봇은 우리나라는 로보티즈고 1등주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미국은 테슬라고. 자, 그리고 중국은 지금 현재 상장된 회사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잘 만들고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것은 홍콩에 상장된 중국 회사 유비테크입니다. 그럼 유비테크가 있죠. 루테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심장은 전고체 배터리가 그랬잖아. ASB, 올 솔리드 배터리니까, 그러면 요건 올 솔리드니까 요것은 삼성 SDI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SDI. 그런데 아직 시연을 안 보여줘서 그런데 SDI고요. 그 다음에 SSB,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인 SSB를 하는 게 바로 QS입니다. QS. 아까 시작할 때 제가 퀀텀 스케이프라고 해드렸잖아요. QS.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있잖아요. 여기 엔비디아 있고요. 요렇게 이제 딱 요렇게 해놓고 내가 책상 머리에 이렇게 붙여놓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AI 혁명 시대의 최정집 인조인간. 그럼 투자 포인트는? 자, 그래서 인조인간이 소비하는 섹터, 산업, 소비하는 산업이 수혜주가 그 실패 없는 일종이에요. 그죠? 그러면 소비한 1등 산업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조인간 시대를 앞당기는 키포인트가 뭘까? 이 시대를 앞당기는 그게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 요게 리게티 컴퓨팅이에요. 1등주가. 자, 그래서 리게티 컴퓨팅이고요. 아이온큐가 아니고, 저는 아이온큐는 버렸고요. 리게티 컴퓨팅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6G가 있죠. 6G. 자, 그럼 또 6G가 우리가 5G의 우리나라 1등주는 KMW였잖아요. 그러면 6G일 때 1등주가 뭐가 될까? 또 KMW로 봐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급등했지만 6G는 요 기계, 인조인간과 자동차와 각종 사물이 서로 연결돼서 저끼리 노는 세상에 6G는 사람이 우리 인간들은 5G만 있어도 지금 핸드폰에 충분히 소통하는데 전혀 인터넷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기가 쓰는 통신이 6G가 돼야 되는 거죠. 그 6G는 이제 우리가 충전할 때도 그냥 전파로 충전하고 전기도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계끼리 서로 인조인간끼리 뭐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다가 올 거다. 30년대. 요렇게 전체를 보고 아젠다를 보고 이렇게 적어놓고 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자, 인조인간 시대에 머릿속을 자극하는 산업 1등 산업이다. 아까 그 인조인간의 머릿속을 자극하는 그 산업이 1등 산업이다. 그럼 1등 산업이 머릿속이 뭘까? 그렇죠? 그 1등 산업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이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AI 혁명 시대의 실평 1등 산업을 찾아라.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투자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주식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알고 매매하는 거랑 모르고 매매 천지 차이입니다. 보시면 자, AI 반도체,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순서가 AI 개발 소프트웨어, AI 플랫폼, AI 서비스 기업, 시세도 산업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산업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발전 단계가.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전 단계 이 섹터가 산업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섹터가, 그러면 여기서 1등주를 한 개씩 고르면 이미 10년간 2032년까지 나는 투자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쉬운데 이게 장기 투자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생태계 구축 AI 반도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동안 계속 소외됐다가 틈새 시장까지 마지막에는 올라요. 그래서 요게 AI 반도체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AI 반도체의 핵심 1등주인 엔비디아가 지금 고평가 논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주가가 $200니까 잘 안 가잖아요. 그 다음, 그러면 AI 반도체 관련 주식, 이미 엔비디아는 잘 안 갔는데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게 막 가고 이제 하이닉스, 우리 장비 업체들, 작은 건물이래, 건물. 요 산업의 수혜주, 일단은 시세 퍼포먼스,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마감이 되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빠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빠지다가 어느 또 다시 천천히 간다는 거죠. 가더라도 이미 퍼포먼스는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또 오늘 또 마찬가지, 지금도 TV나 방송 틀면 나오는 게 데이터 센터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자, 데이터 센터가 나오니까 아직도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올해 말까지 데이터 센터를 다 해서 돌아가는데 용량이 문제 없이 만든다. 근데 AI 반도체를 워낙 비싸고 공급이 적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확보를 못해서 내년 여름까지 용량이 문제 없도록 만들겠다. MS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만큼 MS도 그러면 수요가 탄탄한 거죠.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그죠? 그래서 AI 반도체 주식이 잠깐 오르게 했었는데,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미국 전역에다가 700억 달러 뭐 이렇게 해서 스타게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급선무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많아야만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고 동영상 데이터도 엄청나게 저장해서 그것을 가지고 빨리빨리 이용을 개발해서 AI 개발 소프트웨어를 해서 그것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엄청 부족하니까 하자. 그래서 오픈 AI,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엄청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AI 반도체 1등 엔비디아 돈 번 걸로 오픈 AI도 투자해주고 저기 뭐 AMD도 투자해주고 브로드컴에 투자해주고 또 뭐 서로 이렇게 막 또 돈을 투자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많이 만들면 또 데이터가 AI 칩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서로 상생, 윈윈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미국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식이 잘 안 가죠. 올해 가을 하반기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세가 화려하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지수도 조금씩 종목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죠. 올해 4월에 폭락했을 때 말고 작년 연말 되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까지 이미 시세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세 퍼포먼스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소프트웨어, 요 AI 개발 소프트웨어의 핵심적인 회사가 있죠. 핵심적인 회사가 바로 팔란티어죠. AI가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AI 혁명 시대를 AI 시대가 아니라 AI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회사가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란티어를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작년부터 주가가 엄청 5달러부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오라클이 소프트웨어 개발 1등이죠.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럼 사람들 오라클 사는 사람들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팔란티어를 사는 거죠. 뭔 차일까요? 오라클이 원래부터 옛날부터 1등이었는데 그러면 AI 시대에 빠르게 적응을 못한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그 AI 반도체를 활용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그래서 강공서부터 해서 시작해서 국방부, 해군, 공군 전부 다 먼저 장악하면서 이미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죠? 이 AI 개발 소프트웨어인 팔란티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전쟁도 하고 앞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솔루션 회사들이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여기 회사를 이기기 팔란티어 이기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미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들이 전부 다 육군, 해군, 공군에 다 들어가 있고 민간 기업들도 수십 개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미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 그걸 이용하는 거 얘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새로운 데 들어가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AI 혁명 시대는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개 기업만, 세계 1등 기업만 최고다.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된다고까지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요까지 시세가 팔란티어 났잖아요. 올해 180대까지 5달러에서 50달러에서 왔죠. 그죠? 자, 그러면 AI 플랫폼은 아직 시세가 크게 안 났어요. 왜? 이제 올해 시동만 걸고 있습니다. AI 플랫폼 기업들 중에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대표적인 게 메타죠. 메타고요. 그 다음에 로블록스요.
자, 그러면 요거는 로블록스도 뭐 3배어쯤 메타도 한 2배 이렇게 왔어요. 그죠? 근데 다른 것보다 시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직까지 요 AI 플랫폼을 이렇게 많이 쓰진 않잖아요. 뭐, 물론, 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은 초입 단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세 퍼포먼스 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까지 시세가 왔어요. 이제부터는 26년에서는 27년도, 여기 보면, 아까 27년도 AI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7년도에 폭발적으로 26년부터 시세가 나는 게 AI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시작하는 거죠. 시세가 내년부터 늦어도. 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AI 플랫폼, AI 서비스는 뭐 비슷한 거예요. 그럼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끊임없이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실패 없는 산업을 찾을 때 핵심적인 키워드는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AI라는 건 2012년부터 있었어요. 구글이 2014년도 GPU 개념을 했고요. 그 다음 2016년도 딥러닝 해서, 그 전부터 12년 딥러닝 해서 2016년도에 알파고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딥러닝, 학습하는 것에 AI 인공지능이, 전파된 거고 그랬죠. 지금은 AI 반도체, 요 AI 인공지능 시스템은 메모리 반도체와 CPU, 중앙처리장 CPU, 인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3개가 합치면 데이터 센터가 됐는데 지금은 AI 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 GPU,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HBM 그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또 핵심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 이제 AI는 이제 생성형 AI라 그러죠? 이제 챗GPT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대신에 일을 할 수 있는 챗GPT, 대규모 언어 모델이 먼저죠. 그래서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구동의 필수품은 바로 GPU죠. GPU. 이거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고, 자, 생태계를 보시면, 자, 기반 모델의 가치 사슬입니다. 기반 모델. 기반 모델 가치 사슬을 보시면, 우리가, 기반 모델, AI 산업화 시대에 기반 모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AI 산업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2의 성장하겠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된 정책의 회사 몇 개를 선정했잖아요. 그죠? 네이버라든지, 뭐, NCAI라든지, 이렇게 뭐, 그 다음 NH, 그렇게 해서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론 데이터들은 텍스트도 이미지도 있고 음성도 있고 정량화 데이터 3D 이런 거 있어 사전 학습시켜서 파운드 모델을 해서 이제 하위 업무로 분배를 하는데 다른 하위 업무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정보도 추출하고 감정 분석도 하고 객체 인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기반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요거 있어야 모든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AI 산업을 일으킬 때 중요한 산업이 이 핵심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치 중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23년도 이렇게 다 나오는데 똑똑한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어플리케이션 있지만 인공지능과 수평적 수직적 있지만 그보다도 보면 자, 여기 보면 데이터와 인베딩 관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리, 미세조인데 여기 보면 배포, 최적화, 모니터링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AI 혁명 시대를 인조인간 시대를 앞당기는 그 핵심적인 게 그 산업이 뭘까? 그게 바로 또 여기 최적화잖아요. 최적화. 요 최적화 프로그램의 최적화에 가장 앞서 있는 가장 좋은 컴퓨팅 기술이 바로 양자 컴퓨팅 기술이에요. 이 양자 컴퓨팅 기술에 최적화를 하는 게 가장 빠른 최적화라는 게 바로 그러면 금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다양한 걸 이렇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최적화해서 결론을 딱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적화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클라우딩 서비스랑 뭐 하드웨어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파운데이션 이렇게 해서 하위 업무가 해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최저가 프로그램을 넣으면
가장 단순하게 가장 빠르게 순식간에 결과값이 나와서 그걸 선택하면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바뀌냐면, 자, 앞으로 이게 최적화 이렇게 해서 양자 컴퓨터가 산업화되고 있으면 AI 반도체랑 양자 컴퓨터 기술을 합쳐서 지금 더 빨리 이 결과값을 나올 수 있는 걸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D-웨이브 퀀텀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저가 프로그램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인데,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또 금융공학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 데이터를 그동안 시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시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걸 같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이용해서 그 다음에 거기 양자 컴퓨터 기술에서 최저가 딱 집어넣으면, 자, 저는 한 달 뒤에 돈이 필요해요. 지금 1,000만 있는데 한 달 뒤에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년 뒤에 1,000만 원이 필요해요. 1,000만 있어요. 그럼 1년 동안 100%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을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 딱 있으면 내가 넣으면 그 에이전트나 이런 데서 바로 알려줍니다. 돌려가지고 모든 데이터, 지금까지 시세 데이터 다 돌려가지고 엄청난 시간이 슈퍼컴퓨터도 어려운 건데 양자컴퓨터 한 번에 나오게 했었죠.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가면 테슬라 오늘 사면 한 달 뒤에 얼마 먹겠다. 과거의 데이터 보고 또 얼마 빠질 거다.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꼴로 돈이 몰리는 거죠. 또 쏠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는 주식만 끝없이 가는 그런 세상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35년도에 메타버스 세상도 열리고 그러면 인조인간 시대가 딱 열리면 주식을 인간이 하는 주식은 더 실패하겠죠. 나보다 엄청 생각도 많이 하고 데이터도 많고 그런 모델들이 많을 텐데요. 어시스턴트가 더 많고. 그래서 더 돈이 기업 가치 평가가 중요한 돈을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산업들은 기본 이렇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딥러닝,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딥러닝이 중요해요. 그 3키 팩터에 보시면 알고리즘, 모든 것은 요즘 이제 주식도 알고리즘에 돌아가서 내려갈 때는 지시선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지시선 깼다가 다 올라오더라도 그냥 끝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 다음에 거대한 데이터, 이 데이터를 보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거대한 데이터를 엄청 산더미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 설계능 이런 게 중요하죠. 우리가 반도체 설계 능력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대만 위주로 비밀 반도체는 설계 다 돼 있잖아요. 엄청난 편리사가 많고 우리나라는 이미 뒤쳐져 있어서 원래부터 메모리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딥러닝 모델 구축이 위한 3가지 필수예요. 그러면 이 관련된 산업들이 전부 다 데이터 앞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거, 그다음 알고리즘 잘 만드는 회사들, 그다음에 이렇게 저전력 반도체를 만들고 고성능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은 끝없이 성장하는 거죠, 계속. 자, 그다음에 반도체 시스템 효율성에 연산칩, 메모리칩, 그리고 네트워킹이 함께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연산을 하는 컴퓨팅과 메모리 저장하는 거랑 그다음 이 네트워킹, 반도체 네트워킹이 합쳐져서 이 산업이 반도체 효율성이 나오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요 관련된 연산하는 거, 연산이 지금 가장 빨리 하는 게 연산이 GPU잖아요, 그죠? 과거의 CPU, 지금 GPU로 연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연산에 또 GPU뿐만 아니라 GPU도 필요가 없을 시대에 양자 컴퓨팅 하면 훨씬 더 빠를 수 있죠, 그죠? 연산을 그냥 수십 잔에 걸린 거라서 몇 분 만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산업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핵심이 요거니까 이 관련된 수혜주를 찾고 수혜 산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들이 나오는 겁니다. 메모리 산업은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메모리가 많이 이제 데이터셋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메모리도 잘 가고 있습니다. 연산의 GPU가 지금까지 시대, 그럼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 네트워킹. 자, 네트워킹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트워킹 회사, 네트워킹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메타 플랫폼스라든지 우리나라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네트워크 가서 다 그게 장악돼. 그래서 플랫폼과 연산과 이렇게 메모리 이렇게 반도체들이 하고 같이 하는 게 요 시스템. 그래서 효율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러면 아까 중요한 말씀드렸듯이 자, 데이터 센터라고 그랬죠. 데이터 센터. 그럼 데이터 센터 건립 과정이에요. 이게 건립 과정이 있는데 컴퓨팅 칩이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기까지 과정 뭐 조그만 칩을 만들어서 이거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설계하고 하면 TSMC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들면 패키징을 해가서 이렇게 보드화를 해가지고 또 박스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또 렉 쌓아가지고 또 크게 또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구글 클라우드 내 TPU가 병렬 형태 연산적인 모습인데 이게 TPU 수 100개가 모여 하나의 렉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더미 같은 우리가 본 엄청난 대형 빌딩이 몇 개 있어도 안 되는 정도, 그 수십 개씩 빌딩이 있어도 데이터 센터가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 얼마나 많은 칩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이런 게 데이터 센터. 그래서 그러면 전력도 필요한 전력주도 가고요. 그럼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인 뭐 원자력 관련도 그것도 가고. 그래서 관련된 소요가 전부 여기서 파생돼 나오는 거죠. 여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기업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주식도 그렇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고 다음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지. 반도체 산업 설명드렸고 AI 반도체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트랜스포머의 역할인데 보시면 자 트랜스포머가 하는 역할이 간단 원리인데 이미지 혹은 텍스트 이루어진 데이터 공간은 벡터 공간으로 변하나요? 최저값을 찾는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트랜스포머에서 그죠? 그러면 어떤 거 입력해서 나와서 트랜스포머에서 벡터 공간 벡터 공간에 넣어서 거기서 또 다시 해서 또 현실로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머에서 벡터 공간 만들고 그 벡터 공간에서 그래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정에 적용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운행을 가상세계 벡터에 거기서 3D 벡터 거기서 운행을 다 해서 연습되고 다 해가지고 그 최적화 모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전에 자동차에 적용해서 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로 피지컬 그렇게 해서 다 훈련시켜서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기준으로 테슬라 FSD, 테슬라의 상표명이 자율주행 상표명이 FSD고요. 구글은 웨이모 이러잖아요. 자, FSD 소프트웨어가 최적화된 과정이에요. 대규모 실제 주행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로 전송된 후에 학습된 다음에 다시 차량에 배포되는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해요. 그죠? 테슬라를 끌고 다니는 차주들이 허가를 가면 데이터가 내가 운행 데이터가 전부 다 데이터 센터로 가는 거죠. 테슬라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 센터로 간 게 다시 이게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벡터, 3D 벡터 공간으로 가서 거기서 또 다시 최저값을 만들어서 다시 차량에 배포합니다. 그죠? 이걸 반복하면서 계속 학습을 하고 해서 발전해가지고 오차 없이 달릴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자율주행이. 자, 그래서 테슬라 자율주행 딥러닝 소프트웨어 FSD 핵심 두 가지는 지금 해상도가 거의 허려요. 그죠? 비 올 때 허려운데 해상 낮은 이미지 데이터 내 3D 벡터 공간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여기서 달성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학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하고, 그 다음에, 구글의 웨이모 이게 자율주행은 이제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중국도 그렇고요. 바이두도 그렇고, 이 하는 자율주행은 전부 다, 라이더, 센서, 레이더, 뭐, 엄청나게 달고 다녀서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하는데, 테슬라는 러프하게 이렇게 이미지 컷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카메라 8개 달린 카메라를 보고 대충 이래서 이미지 컷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충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120만 하소 정도의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카메라로. 자, 그래서 이 이미지가 흐리는 120만 하소니까 실제로 파라미터를 만약에 지금 핸드폰 갤럭시 25 핸드폰은 2억 하소예요. 하소가. 픽셀은 하소는 이거는 120만 하소인데 핸드폰 2억 하소니까 엄청난 데이터 만약에 이걸 선명한 걸로 처리한다면
지금처럼도 카메라 같은 선명한 우리 핸드폰 같이 하려면 2억 화素엄청난 데이터 정보가 저장되면 거기에 픽셀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훨씬 지금보다 수십 배 이상 많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대충 흐리게도 사람이 ING 어른인지 사람인가만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학습회가 또 가수고 이렇게 해서 발전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5 레벨 5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이 그래서 이 동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3D 벡터 공간에서 이렇게 연습하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 기술이 발전됩니다. 이렇게 하고 간단히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1등 산업을 찾아라. 실패 없는 1등 산업 이외의 산업은 성장이 불투명하다. 그러면 나는 성장이 불투명한 산업에 내가 그 주식을 내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단기도 마찬가지예요. 단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하는 건 요 시대 AI 반도체 산업이 1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서비스 시장 본격 시작되면 AI 플랫폼 서비스라고 그랬죠. 그 다음 자율주행차 시대가 27년도 개화되고 29년도 로봇 시장이 개화되더라도 그러면 산업은 자율주행 산업입니다. 왜 휴머노이드 산업이라고 안 하고 왜 자율주행 산업일까요? 휴머노이드 물론 로봇 산업도 있지만 이제 결국은 로봇도 자동차 자율주행한 자동차의 그 기술이 휴머노이드에 들어가서 접목이 돼야만 인간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스스로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서 다녀야만 최종적인 인조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실패 없는 1등 사는데 실패 없는 1등주만 투자해야 한다.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관련된 종목도 미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23년도죠. 그 23년도 사야 될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27년도는 AI 플랫폼이니까 앞으로 메타 플랫폼, 로블록스, 카카오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갖고 자율주행에 보면 27년 되면 엔비디아도 자율주행 플랫폼 있고요. 칩도 만들어야 테슬라 가장 2개.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시장 개장되면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하죠. 서버 로보틱스고요. 유비테크 이 3개가 핵심적인 겁니다. 주가 종목은. 실패 없는 1등주 사기만 산다. 검락시장 집중 투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분석은 장기 투자의 기본이죠. 제가 단기 매매에도 AI 혁명 수혜주를 하려고 그러고요. 23년부터는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산업 분석에 왜 하느냐 하면 이게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엄청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인생 역전을 위해서. 그래서 실패 없는 1등 산업이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산업이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산업이 실패 없는 1등 산업. 그 관련된 주식만 사도 되는 거죠. 새로운 산업을 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게 바로 AI 시대를 여는 거죠. AI 혁명 시대. 그 다음에 양자 시대를 열고요. 메타버스 세상 열고 그런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러프하게 AI 혁명 시대의 1등 산업을 이제 잠깐 공부를 했는데요. 핵심 키포인트만 외우시고 관련된 주식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는 종목, 여러분이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요. 또 내일, 오늘 못한 얘기는 내일 오후 4시에 토마토 TV 유튜브에서 1천만 원으로 100% 복리 투자 100억이다. 지금 동참하라. 이런 내용으로 AI 혁명 관련된 주식으로 들어간 100% 기본입니다. 그때 내일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